산화 환원 반응 완결하기. 자, 첫 번째는 산화수를 검토하는 거예요. 자, 산화수를 검토해서 두 번째, 산화 반응과 환원 반응을 각각 구해요, 각각. 자, 각각 구한 다음에 세 번째, 두 반응의 산화 환원 반응의 전자수가 같도록 최소 공배수를 결정을 해. 자, 그렇게 해서 결정을 했으면은, 자, 네 번째는, 그리고 두 반응을 더하는 거예요. 자, 더한 다음에 이제 해야 될 작업이 있거든. 자, 그런데 이거를 꼭 기억해야 돼. 해야 할 작업 중에 첫 번째가 산성 용액에서라는 말이 나오잖아. 네, 그러면은 산성 용액은 어떤 거냐면, 자, 화살표 왼쪽에 H 플러스나 H3O 플러스가 있는 반응이에요. 이 반응을 산성용액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두 반응을 더한 다음에 자, 첫 번째. 자, 부족한 O의 수만큼 자, 오른쪽에 H2O를 더해요. 자, 그 다음에 부족한 H의 수만큼 왼쪽에 H 플러스를 더하면 돼요. 자, 요 산화하는 반응 완결하는 거는 미정계수법으로 하는 거 아니야. 이 반응을 꼭 시켜줘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왼쪽에 H 플러스 대신 H3O 플러스로 표시될 경우, 자, 똑같이 하는 거야. 이대로 똑같이 하되, 자, 오른쪽에 H3O 플러스 수만큼 H2O를 더해주면 돼요. 자, 이게 산성용액에서 하는 방법이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염기성 용액에서라는 말이 나오거든. 자, 염기성 용액에서는 화살표 왼쪽에 OH 마이너스가 있는 반응이 염기성이야. 자, 이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면, 자, 두 반응을 더해서 왼쪽에 XOH 마이너스를 더하고, 자, 오른쪽에 YH2O를 더한 후, 자, 좌우에 O와 H 수를 같도록 맞추는 거예요. 자, 이게 하는 방법이야. 자, 그러면 이거 하는 방법을 선생님이 얘 두 개를 들어줄 거예요. 그리고 또 얘 두 개가 있는데 그 얘 두 개는 예성이가 해보면 돼. 네, 자, 그럼 봐봐. 제일 먼저 어떻게 나와 있냐면 거기에 이런 문제 얘가 나와 있을 거야. 자, 얘 MnO4 마이너스 그 다음에 Cl 마이너스 야 원래는 여기에 H 플러스가 있어야 되거든 이렇게 근데 선생님은 H 플러스 빼버렸지 네,
빼버려도 상관없어. 여기서는 H 플러스나 H2는 산화수가 변하지 않으니까. 그런 다음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MnE 플러스 Cl2 비어있지만 여기에는 H2가 원래는 있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음. 자, 그런데 그 있으나 뭐 없으나 상관없어. 근데 산화수 정해보자. 자, 요거는 산화수 얼마짜리게? 어, 지난 시간에 산화수 계산하는 방법 했는데 잊어버렸지? 잊어버렸구나. 그거 모르면 안 돼. 얘가 뭐 산소가 얼마나 그랬어? 마이너스 2요. 마이너스 2가 4개 있으면 얼마야? 마이너스 8이요. 그럼 mn이 얼마짜리여야 전체가 마이너스가 되냐 그러겠지. 아, 플러스 7? 그래, 그렇게 하는 거잖아. 그리고 얘는 얼마야? 마이너스 1이죠. 네, 얘는 플러스 1이야. 변함이 없어요. 그 다음에 얘는 플러스 2지. 네. 얘는 얼마야? 2, 1, 아니야. 호단소 물질은 0이라 그랬잖아. 아, 아, 봐봐. 이걸 모르면 안 돼. 그리고 얘는 플러스 1이고 얘는 마이너스 2인데 자 여기서 산화수 변한 것만 따질 거란 말이야. 그러면 산화된 건 누가 산화됐냐? 산화수가 증가한 건 누구야? Cl 마이너스잖아. 네. Cl 마이너스가 뭘로 변하는 거니? CL2 기체로. Cl2로 변해야 되는데 왼쪽은 Cl이 하나인데 오른쪽은 두 개야. 그러면 얘를 이렇게 해야지. 네, 그러면 CL 하나당 전자를 하나씩 매달고 있었는데 중성이 됐잖아. 그러면 전자 몇 개 잃어야 돼? 2개. 그렇지, 두 개 잃어. 하나야 하나씩 잃어서 두 개의 전자를 잃었잖아. 네. 이게 산화된 거야. 이걸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환원은 누가 됐니? MnO4-MnE 플러스 7에서 플러스 2로 변했잖아. 네, 그러면 그걸 그대로 쓰는 거예요. 자, 빼면 안 돼. 그냥 그대로 쓸 거야. MnO4 마이너스가 플러스 7에서 플러스 2로 변했어. 전자 몇 개 얻었어? 5개요. 그렇지, 5개. 그래서 뭘로 변했냐면 MnE 플러스로 변한 거란 말이야. 근데 위에는 전자가 오른쪽에 2개, 왼쪽에 5개. 최소 공배수는 몇으로 맞춰야 돼? 10으로 맞추면 되지? 네, 전자수를 갖도록. 그러면 다시 쓸 테니까 봐봐. 자, 10Cl-가 5Cl2가 되고 10개 전자 이렇게 됐지? 네, 그 다음에 밑에 거는 2MnO4 마이너스 10개 전자가 2MnE 플러스 이렇게 된 거죠? 네. 이걸 이렇게 각각 더한 거야. 그리고 이걸 더하라 그랬잖아. 자, 이걸 더할 거예요. 더해봐. 그러면 2MnO4 마이너스 10Cl 마이너스 그 다음에 봐. 2MnE 플러스 그 다음에 5Cl2 이렇게 써놓고 이제 작업을 할 거예요. 자, 왼쪽에 봐봐. 왼쪽. 산소가 총 몇 개 있니? 8개. 그런데 오른쪽에 산소 없지? 네, 그럴 때 8개 물을 더하란 말이야. 그러면 물을 더하면서 산소가 8개 더해졌지? 네. 그러면 오른쪽에 수소가 몇 개가 됐니? 그러면 또. 16개요. 그래, 그러면 여기에다가 16H 플러스 이렇게 더하라는 뜻이에요. 알겠니? 네, 근데 만약에 자, 요게 있지? H3O 플러스로 표현돼 있잖아. 네, 그러면 얘는 똑같아. 숫자는 16. 요거까지는 똑같아.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달라져. 8개 물에다가 16개 물을 더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24H2O가 돼요. 자, 왜 그러냐면 요 H3O 플러스는 봐봐. H3O 플러스는 H2O에다가 H 플러스 더한 것과 같죠? 네, 그러니까 물이 16개가 왼쪽에 더 있는 셈이니까 오른쪽에도 물을 16개 더해주라는 뜻이야. 이게 산성용액에서 하는 방법이에요.
자, 요 방법을 거기에다가 써놓으세요. 네. 다 적었습니다. 그래. 이제 두 번째 예를 보자. 이제 염기성 용액에서는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줄 거야. 자, 그 밑에 얘가 이런 얘가 또 하나 나와 있어요. 자, MnO4 마이너스가 자, 뭐하고 반응했냐면 SO3 E 마이너스죠? 네. 요거하고 반응을 했고 그 다음에 OH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 옆에는 MnO4 E 마이너스 MnO4 E 마이너스 그 다음에 SO4 E 마이너스 그 다음 H2O 이렇게 돼 있죠? 네. 자, 여기에서 OH하고 요거하고 물은 산화수 검토 안 해도 돼. 자, 그러면 앞에 것만 한번 해보자, 여기에. 얘는 얼마짜리야? 플러스 7. 플러스 7이에요. 얘가 마이너스 2짜리고. 얘는 얼마짜리야? 플러스 4. 그렇지, 플러스 4잖아. 얘는 마이너스 2짜리니까. 그리고 네. 얘는 얼마야, 그러면? 어, 플러스 6이요. 그렇지. 이걸 계산을 잘해야 돼. 그리고 얘는 얼마짜리야? 음, 플러스 6이요. 그래, 플러스 6짜리야. 자, 그러면 산화된 거는 누가 산화된지 찾을 수 있어? 네. 산화수 증가한 게 누구야? SO3 E-가 SO4 E-가 됐죠? 네. 그러면 플러스 4에서 플러스 6으로 되면서 전자 몇 개 잃은 거야? 두 개예요. 두 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면 환원된 건 누가 환원된지 한번 봐봐. 자, MnO4-가 플러스 7이었는데 플러스 6으로 변했지? 네. 그러면 전자 몇 개 얻어야 돼? 한 개요. 그래. 한 개 얻었어. 그래서 이걸 그대로 쓴 거야. 이렇게 쓴 거예요. 자, 근데 전자수가 다르니까 같도록 맞춰야 돼. 밑에 거에 몇 배? 두 배 해주면 되지? 네. 그러면 그걸 그냥 바로 여기다 두 배 하자. 두 배. 자, 두 배.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는데? 더하라 그랬죠? 맞아? 네, 이렇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자, 여기는, 자, 똑같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써놓고, 왼쪽에다가는 뭐를 더하냐면, XOH 마이너스. 오른쪽에다가는 YH2O를 더하란 말이야. 네. 이래놓고 이제 좌우에 산소하고 수소의 수를 맞춰주면 돼. 자, 산소의 수만 맞춰보자. 오, 왼쪽에 몇 개 있어? 8개요. 8개 더하기 또 3개. 여기에 3개 있잖아. SO3. 네, 그런 거 빠뜨리면 안 돼. 3개 있죠? 네. 그 다음에 또 몇 개 있어? X, 그렇지. X개 있잖아. 이놈은 오른쪽에 다 있어야지. 네. 오른쪽에 몇 개 있니? 8개, 4개, Y개요. 그래.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얘는 자, 봐봐. 자, X는 Y 플러스 1이죠. 자, 네, 요거 지우고 요거 3 빼면은 1 남잖아, 여기. 네, 그럼 X는 Y 플러스 1이야. 네. 맞아? 자, 수소수 세자, 수소수. H는 왼쪽에 몇 개 있어? X개요. X개. Y는, 자, 오른쪽에는 EY, 2Y개. 그러면 여기 봐. X는 2Y니까 이걸 여기다 대입해. 대입. 그러면 2Y는 Y 플러스 1이죠? 네, 그러면 Y는 1이지? 네. 그러면 X는 얼마야? 2요. 2잖아. 자, 그럼 끝난 거지. 이 숫자만 그대로 써주면 되잖아. 네, 자, 그래서 그러므로 이 MnO4 마이너스 플러스 SO3 E 마이너스 더하기 2OH 마이너스 이 MnO4 E 마이너스 더하기 SO4 E 마이너스 더하기 H2O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됐니? 네. 이게 연기성일 때 쓰는 방법이에요. 자, 이것도 하나 거기다 적어놔. 네.
다 적었습니다. 그래. 자, 그러면 산화언어는 끝났어요. 네, 자, 이제 마지막 313페이지로 넘어갈 거야. 화학 반응에서의 이제 열의 출입. 자, 이게 뭐냐면 발열 반응하고 흡열 반응을 배우는 거거든. 네, 자, 아주 별거 아니야. 여기서 금방 끝나요. 자, 이제 뭘 배울 거냐? 반응열을 배울 거예요. 반응열. 자, 반응열을 배우는데 반응이라는 것은 반응 시 출입하는 열이거든. 알겠니? 네, 자, 그런데 열화학 반응식이라는 게 있어요. 열화학 반응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화학 반응식에 열이 첨가됐지? 네, 자, 열이 첨가된 반응이에요. 자, 이거를 우리는 열학 반응식이라 하는데, 자, 쉽게 이런 얘기야. 어떤 A 기체가 B 기체하고 반응을 해서 C가 만들어진다라고 해보자. 그럴 때 이 Q 이렇게 해서 Q를 쓸 수가 있거든. 이게 열량이야, 열. 자, 그런데 이 열은 이항할 수 있어요. 자, 이항할 수 있다는 얘기는 왼쪽과 오른쪽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얘기지. 네, 옮겨갈 때, 이항할 때는 부호가 어떻게 되는지 알지? 네, 반대로 변하잖아. 네, 그런데, 자, 봐. 왼쪽에 있지, 왼쪽에. 플러스 Q가 되면은 이거는 흡열 반응이라고 불러. 그리고 왼쪽에 마이너스 Q가 되면은 발열 반응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봐봐. 오른쪽에는 마이너스 Q가 될 때 어떻게 되니? 흡열 반응이지? 네, 그래. 그 다음에 플러스 Q일 때는 발열 반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냥 쉽게 이렇게 얘기하잔 말이야. 자, 그러니까 오른쪽에 열이 표현될 때 플러스면 발열, 마이너스면 흡열. 왼쪽에 플러스는 흡열, 왼쪽에 마이너스는 발열. 이렇게 알아두면 돼. 알겠지? 이건 그냥 이렇게만 알아두면 돼. 더 어렵게 배울 필요 없어. 자, 네, 그러면 이제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의 차이점을 이제 설명할 거예요, 바로. 자,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의 차이점을 한번 생각해 보면 발열 반응, 그 다음에 두 번째 흡열 반응. 그러면 발열 반응은 어느 때 일어나는지가 중요해. 발열 반응은 반응물의 총 에너지 합이 생성물보다 높을 때, 이럴 때 일어나는 반응을 우리는 발열 반응이라고 불러. 근데 자, 여기서는 반응물의 총 에너지 합보다 생성물이 더 높을 때 일어나는 반응이 흡열 반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두 개 차이점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발열 반응이 일어나면은 주위의 온도가 올라가. 자, 우리 주위의 온도가 올라가는 반응들 여러 가지 있잖아. 우리 난방연료 태운다, 가스 태운다, 종이 태운다, 양초 태운다. 주변에 온도가 올라가죠. 네, 이런 거 다 발열 반응이야. 그런데 흡열 반응은 주위 온도가 내려가거나 그냥 반응이 안 일어나요. 아주 높은 온도에서, 매우 높은 온도에서 일어나는 반응들이 흡열 반응이에요. 열을 줘야만 일어난다는 뜻이야. 이거를 발열 반응, 흡열 반응이라고 부르는 거고. 세 번째, 그러면 얘는 생성물의 에너지가 낮아졌기 때문에 생성물이 반응물보다 안정해요. 안정하다. 근데 얘는 반응물의 에너지가 낮기 때문에 반응물이 생성물보다 안정해요.
생성물보다. 자, 그래서 얘네들을 있지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잖아. 그러면 이렇게 돼요. 이게 시간이고 요게 에너지인데 자, 이런 반응물의 에너지가 여기만큼 있었는데 이게 생성물의 에너지로 이렇게 낮아져. 그러면 봐봐. 이만큼의 열을 방출해야지. 네, 이게 반응열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 에너지가. 이게 발열 반응이야. 그런데 흡열 반응은 자, 똑같이 그래프를 시간에 따라 에너지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이렇게 변해요. 이게 반응물이 가졌던 에너지인데 생성물은 이만큼 에너지가 높아져. 그러면 에너지가 높아지려면 이만큼을 어디선가 흡수해야지. 네, 이게 바로 여기에서는 반응열이 되는 거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발열 흡열 반응의 차이점이라고 불러. 자, 그러면 발열 반응에 얘들이 뭐가 있느냐? 얘. 이런 반응. 자, 기체가 액체가 되고 고체가 되는 반응은 발열 반응이에요. 이렇게 되는 반응은. 자, 또 어떤 게 있냐면 이런 반응도 있죠. 연소 반응 있지, 연소 반응. 네, 아유, 이게 왜 자꾸 지멋대로 되냐? 자, 이제 자, 연소 반응. 그리고 우리 호흡하는 거 있지, 호흡. 네, 이런 것들이 다 발열 반응이야. 그 다음에 또 금속하고 산을 반응시키는 경우 또는 중화 반응, 그 다음에 조리용 팩 있죠. 조리용 팩. 네, 자, 우리가 음식할 때 음식을 데펴 먹으려고 할 때 일회용품이 있단 말이야. 조리용 팩이라 그래서 거기에 있는 봉지에 있는 줄 같은 거 잡아당기면은 거기에서 열이 발생하면서 우리가 음식물을 데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야. 이게 다 발열 반응이야. 근데 흡열 반응은 이거에 얘는 거꾸로죠. 네, 고체가 액체가 될 때 열을 흡수해야 되고 액체가 기체가 될 때도 열을 흡수해야 되지. 네, 이럴 때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광합성. 비에너지 흡수하죠. 네, 전기분해. 전기 에너지를 흡수해. 그 다음에 열분해. 열을 흡수해요. 이런 거 전부 흡열 반응이야.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 N2하고 O2가 반응해서 ENO가 되는 반응. 이거는 자동차 엔진 속에서 자동차 엔진 속 엔진 속에서 일어나는 반응. 굉장히 높은 온도잖아. 네, 그 다음에 냉찜질용 팩이라든지 또는 이런 거 BaOH2에다가 NH4Cl을 넣고 반응을 시키면은 BaCl2가 되고 H2O가 생기고 암모니아가 발생을 해요. 자, 이 반응이 또 흡열 반응이야. 그 다음에 냉찜질용 팩. 냉찜질이니까 온도가 내려가야 되잖아. 네, 이런 것들은 다 흡열 반응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실험 하나 배워볼 거야. 실험. 이 실험을 하나 배울 거야. 자, 여기 판자가 있어. 나무 판자가. 자, 나무판이 있는데 여기에다 물을 뿌려놔요. 물. 여기에다 물을 뿌려놓고 여기다가 비커를 이렇게 얹었어. 비커 속에 BaOH2가 들어있고 여기에다가 NH4Cl을 넣을 거예요. 그리고 과정을 보면은 유리 막대로 저어주다 비커를 들어 올려요. 자, 비커를 들어 올렸어. 그랬더니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나무판이 붙어서 들어 올려져요. 그러면 예성아, 왜 나무판이 붙었을까? 왜 붙었을까? 어, 물이 어, 얼어서? 그래, 맞아. 물이 얼면 딱 붙어버리잖아. 네,
결과 맞아요. 해석을 하잔 말이야. 물이 얼었다는 얘기야. 물이 얼었다. 자, 그러면 물이 얼었다는 얘기는, 자, 주위 온도가 어떻게 된 거니? 낮아졌어요. 낮아졌다. 그러면 주위 온도가 낮아졌으니까 비커 속 반응은 무슨 반응이다? 흡열 반응. 반응은 흡열 반응이다. 그래, 열을 흡수해 갔잖아. 그러면서 주변에 열을 흡수해서 주위의 온도가 내려간 거예요. 그래, 이게 바로 흡열 반응, 발열 반응, 이거 따지는 방법이야. 이것도 필요한 거 거기다 써놓자. 네, 충분히 써놓을 장소들이 있을 거야. 네. 네. 다 적었습니다. 그래. 이제 반응열 구하는 방법만 배워보자. 그러면 끝나요. 자, 반응열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반응열의 측정. 자, 첫 번째 뭐냐면, 비열, 열용량, 열량이 뭔지 한번 배워볼 건데, 자, 첫 번째 비열은 물질 1g을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이에요. 자, 그래서 단위는 칼로리 퍼 그램 도씨로도 쓸 수 있고, 줄 퍼 그램 도씨로도 쓸 수 있어요. 이게 비열이야. 그닥 큰 의미로 막 아주 중요하게 막 달달달 외워줄 필요 없이 어떤 물질을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이구나 이렇게 알아두면 돼요. 1g을. 근데 연용량은 있지. 별거 아니에요. 비열에 곱하기 질량을 곱한 게 연용량이야. 비열의 질량을 곱한 거. 그러면 여기에 단위는 뭐가 되냐면 자 위에 단위 여기에다가 질량 곱해봐. 질량 그램이 없어지겠지. 네, 그래, 칼로리 도씨가 되든지 줄 도씨가 되는 거거든. 자, 근데 세 번째 요거 알면 돼. 열량을 구하는 공식은 무조건 알아야 돼. 열량 Q는 C 곱하기 M 곱하기 델타 T라고 표현하거든. 네, 자, Q가 뭐냐면 열량이야. C는 비열이겠죠. 네, M은 질량이죠. 네. 델타 T는 온도 변화예요. 자, 온도 변화는 T2-T1으로도 표현해요. T2는 나중 온도, T1은 처음 온도 이렇게 되거든. 알겠나? 네. 이게 열량을 구하는 공식이야. 자, 이 열량 구하는 공식 알아야 될까 몰라야 될까? 알아야 돼. 당연히 알아야지. 당연히 알아야 돼. 당연히. 이 공식 무조건 알아야 돼. 그러면 두 네, 번째, 열량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이거는 열량 측정 장치예요. 자, 열량 측정 장치는, 자, 간이 열량계. 그냥 이렇게 알아두자. 간이 열량계는 우리가
쉽게 측정하기 위해서 만든 거야. 쉽게. 깡통으로 만들잖아. 그러면 깡통 열량계라고 부를 수 있고 우리 컵라면이나 이런 거 보면 스타이로폼으로 돼 있죠. 네, 그걸 이용해서 스타이로폼 열량계를 만들었다. 그러면 스타이로폼 열량계 이렇게 쓰면 돼요. 근데 이때 열량 Q는 똑같아. C 곱하기 M 곱하기 델타 T야. 근데 두 번째 통열량계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그냥 알아만 두면 돼. 이렇게 세부적으로는 안 나오는데 통열량계는 봄 열량계라고도 불러. 봄 열량계는 정확한 측정을 필요로 할 때, 정확한 열량 측정을 필요로 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자, 얘는 어떻게 돼 있냐면 통열량계는 이렇게 자 여기에 물이 들어있어 물. 이게 단열재고 그리고 요 속에 금속으로 돼 있는 연소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전류를 가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여기 온도계 꼽혀 있거든. 그러면 여기에 물질을 넣고 전기로 태우는 거야 전기로. 그러면 전기로 태우면 우선 제일 먼저 금속 연소실이 열을 받지. 네, 그러면 금속실이 뜨거워지면 그 열이 물로 전달되겠지. 네. 그러면 여기에서는 금속이 얻은 열과 물이 얻은 열량을 더해야 전체 열량이 되지. 전체 열은 물도 얻었고 금속도 얻었잖아. 아, 그 두 개를 더해야 되지 않아? 네, 온도는 똑같아요. 금속과 물의 온도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열량 Q는 이렇게 써요. C 곱하기 M 더하기 C 다시 곱하기 델타 T. 이런데 얘는 뭐냐면 물의 비열, 얘는 물의 질량, 그리고 C 다시는 뭐냐면 저 금속실. 자, 열량계 연용량이라고 불러요. 자, 연용량은 뭐하고 뭐를 곱한 거라 그랬어? 비열 곱하기 질량이라 그랬죠? 네. 그래, 그래야 여기에 비열 곱하기 질량, 여기도 비열 곱하기 질량 똑같아야 더해줄 수 있잖아. 이렇게 해서 정확한 값을 측정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열량을 측정하는 열량계라고 부르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부분이야. 자, 이제 마지막 요거만 한번 알아보자. 이것도 옛날에는 굉장히 잘 나왔는데 지금은 잘 안 나와. 안 나올 수도 있어. 그래도 1점이라도 더 맞기 위해서를 알아둬야 되니까. 자, 뭐를 볼 거냐면 그램당 연소열 측정을 할 거예요. 자, 그램당이라는 말은 1g 연소 시 발생하는 열이에요. 그걸 따질 거란 말이야. 그러면 Q는 어떻게 구해지냐면 공식이 이렇게 돼요. A-B분의 C 곱하기 M 곱하기 T2-T1 이렇게 풀 수 있어. 이게 델타 T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식에 자 C는 물의 비열이에요. 자, 이 물의 비열은 자료값이다. 자, 자료값이라는 말은 주어져야 되는 값이지 이거는 구하는 거 아니야. 측정하거나 그러는 거 아니고 물의 비열은 얼마예요? 라고 주어져야 돼. 자, 그 다음에 M은 물의 질량. 자, 그 다음에 T1은 가열 전 물의 온도예요. 그 다음에 T2는 가열 후 물의 온도예요. 그 다음에 A는 가열 전 연료 질량이에요. 그 다음에 B는 가열 후 남은 연료의 질량이 되거든. 자, 이게 바로 구할 수 있는 값들이야. 자, 그러면 저기에서 있지.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
자, 우리가 그램당 연소열 Q 값을 계산해 봤더니 측정했더니 실제보다 크게 관측되는 크게 측정되는 이유가 있을 거야. 그치? 자, 네. Q가 실제보다 크게 측정되려면 저 봐봐. Q의 분자가 커지면 되겠지. 네. 분모는 작아지면 되겠지. 네. 그래, 그러면 첫 번째. 분자가 클 수 있는 거. C는 자료값이니까 안 되고 M이 실제보다 크게 측정될 경우. 크게 측정이 된 경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있지. 우리가 실험할 때 물은 100g을 사용했거든? 네. 근데 저울로 측정하면서 눈금을 잘못 읽어서 102g으로 측정했다고 해봐. 그러면 곱할 때 102로 곱하겠지? 네. 그러면 더 커질 거 아니야. 그거예요. 그 다음에 자 T2-T1이 실제보다 크겠죠? 네. 크게 측정이 되는 경우가 있어. 자, 이 경우에는 우리가 T1이 정확하게 측정됐다고 해보자. 그러면 T2가 크게 측정된 경우. 그 다음에 T2가 정확했다고 해보자. T1이 작게 측정되는 경우도 나타날 수 있어. 그 다음 세 번째, 분모함. A-B가 실제보다 작게죠? 네. 실제보다 작게 측정되는 경우. 그러면 이 경우도 두 가지. 자, A가 정확했다고 해봐. 그러면 B가 크겠죠? 네. 그럼 A-B가 작아지니까.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B가 정확했다고 해봐. A가 작게 측정된 경우죠? 네. 이런 경우가 바로 자, 우리 그램당 연소열 이것이 크게 측정되는 경우야. 자, 근데 만약에 Q값이 실제보다 작게 측정되는 경우도 있냐 이런 얘기야. 측정되는 경우는 있을까요? 라고 하면은 1번, 2번, 3번은 반대죠. 네. 그럼 작게 측정될 거야. 근데 네 번째. 열에 손실이 발생한다든지 열에 손실이 발생했다든지 그 다음에 불완전 연소가 발생하잖아. 그러면은 작게 측정돼요. 요 정도만 알아두면 돼. 네. 자, 그러면 예성아 여기까지 질문. 없어요.